자,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의 대표 문경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예상대로요.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네. 참으로 뭐 삽시간에 또 위험한 지경에 다다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서로 주장하는 이제 결렬 원인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의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하나씩 짚어보면 어떨까요? 예, 그러죠. 네. 크게 이제 3가지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네. 의제 문제에서 좀 의견이 안 맞았고요. 그다음에 참가 성원, 네. 어떤 급으로 참가 성원을 맞출 것이냐. 네. 고위급 회담에 참가 성원 문제가 좀 걸렸고, 그다음에 시기 문제, 언제 시작할 것이냐. 이 3가지 문제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네. 이렇게 이제 걸렸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이제 하나씩 좀 보면 의제부터 먼저 보면요. 의제가 남쪽에서는 북이 천안함과 이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그 다음에 다른 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네. 좀 주장을 했고, 북쪽에서는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에서는 좀 걸리는 게 뭐냐면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만 다뤄놓고 그 다음에는 회담을 안 해버리고 넘어갈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의견이 서로 좀 충돌을 하다가 조율이 됐는데, 지금 최종 뭐 정확한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보도된 내용들만 살펴보면 일단 북에서는 그러면 천안함과 연평도 관련 의제를 먼저 하고 바로 이어서 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문제를 이어서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남쪽에서는 2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회의에서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들리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북에서는 한 회담에서 이 주제들 다 다루자는 거였고, 순서대로 다루자는 거였고, 남쪽에서는 회담을 2번 하자는 거죠, 최소. 2번 해서 천안함 연평도 회담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뭐 군사적 충돌 방지 뭐 이런 회담을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회담을 이어나갈 수 없다라는 걸 실무회담 자리에서 이제 못을 박았다는 거죠. 그걸 인정을 했던 걸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 고위급 회담 참가자, 뭐 단장이죠. 고위급 회담 참가자 당사자의 그 급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참 웃긴 게 남쪽에서는 북측이 이 차관급을 이제 남쪽으로 치면 차관급을 내보내겠다고 해서 우리는 더 높은 급이 나갈 테니까 너네도 장관급이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네. 북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좀 다른 게, 남쪽에서 먼저 사성 장군급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차관급으로 내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걸 남쪽에서 다시 갑자기 장관급으로 다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남쪽이 말 바꾸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 체계가 있어서, 명령 체계가 있어서 이미 차관급으로 결정을 해놨는데 너네가 다시 그렇게 뒤집으면 우리는 뭐 상관에 이미 결정이 나와 있는 걸 다시 뒤집으라는 거냐,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결국 이제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국방부 당국자들이 우리가 말 바꾸기 한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날짜에 대한 것도 또 네, 이 날짜가 사실은 저는 이제 급보다 참가자 이제 급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데, 네. 일단 그 남쪽의 주장에 따르면 북쪽은 빨리 하기를 원했고, 네. 그게 이제 남쪽은 우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늦춰 잡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북쪽의 공보를 보면은 우리는 최대한 이제 빨리 하자라고 했는데 남쪽이 계속 늦게 하자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최대한 빨리 우리가 이제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 양보를 한 게 18일이었다는 겁니다. 2월 18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2월 16일은 이제 알다시피 북한에서는 이제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명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17일이 정월 대보름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남쪽에서는 사실 대보름 별로 안 챙기지 않습니까? 근데 국방부는 챙기나 봐요. 그런가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명절로 여기는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또 알게 됐습니다. 그것까지 끝나고 바로 하자. 그러니까 18일이면 정월 대보름 끝나고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절날 쉬지 않고 준비할 각오까지 하고 18일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남쪽에서 늦추자라고 한 게 아니라 2월 말에 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2월 말이 어떤 날인가를 보면 사실 2월 28일 날 키리졸브 훈련을 개최하겠다라고 지금 미군과 한국군 당국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키리졸브 훈련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해놓고 그날 회담을 하자라고 한 거죠. 네. 그 즈음에서. 근데 키리졸브 훈련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키리졸브 훈련은 상당히 큰 규모의 훈련이고 북쪽에서는 그런 큰 훈련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사실상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남쪽에서 고의로 2월 말을 제안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그 북쪽에서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 문성균 대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2월 말에 그 개최를 제안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그래서 근데 자리를 누가 먼저 박차고 나갔다는 거죠? 그것도 또 주장이 다르죠? 그것도 애매한데 예. 그 남쪽에서는 북쪽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북에서 나온 공보에 따르면 남쪽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처럼 묘사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국방부 쪽에서는 그게 사실은 북에서 먼저 이 회의록을 덮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 끝내려나 보다 하고 자기들도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먼저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또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북한이 먼저 박차고 나갔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걸 인정한 거죠. 네. 그래서 참 뭐 의제라든지 시기, 그다음 참가 성원의 급, 그다음 뭐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에 대한 뭐 말의 번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종합해봤을 때 남쪽에서는 애초에 얘기했던 거랑 북에서 공보가 나간 이후에 얘기하는 거랑 많이 좀 말이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계속 이제 기자들이 공보를 보면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들이대니까 사실상 다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 말이 맞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네. 있는데 그거 이제 뭐 회담 결렬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가라고 물어보면 뭐 답이 뻔히 나오는 거죠. 뭐 그건 네.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 근본 이유는 뭘까요? 이 근본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네. 대북 정책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고 정부는 북한이 오늘 내일 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북한 망한다. 붕괴한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압박을 하면 되는 거죠. 압박을 하면 이 붕괴하는 시점을 더 땡길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북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현실에 기반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바램, 상상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현실과는 괴리된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대화를 할 생각은 없고 그렇다고 대화를 안 하자니 명분은 없고 북에서 계속 대화 제의를 하는데 계속 대화를 안 할 명분은 없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뭐 중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대화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걸 미국도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봐서라도 대화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대화를 할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억지로 대화 자리에 나갔다가 대화를 파탄내는 방향으로 몰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심증을 갖게 하는 거죠. 이번에 지금 얽히고 설킨 남북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적십자 회담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미 제한된 게 있었는데요. 그리고 민간 교류도 있고요. 정당 교류도 있고 있었는데 굳이 군사 회담부터 뽑아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참 그래서 이게 진짜 회담하기 싫구나. 예,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적십자 회담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뉴스가 나온 순간 결렬이 결정됐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키리졸브 훈련이 요즘 화두죠. 네. 예. 작년에 이 훈련은 바로 문제였었는데요. 천안함의 네, 그 훈련입니다. 이게. 예, 그렇죠. 이 훈련과의 연관관계를 밝혀라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바로 그 문제의 열쇠입니다. 이름도 키리졸브죠. 그러네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훈련인지 한 번 예. 더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키리졸브 훈련이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실제 이제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크게 이제 두 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3월 경에 하는 키리졸브 훈련,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8월 경에 하는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이 있었는데 이게 회담 명칭이 최초에는 팀 스피릿 훈련이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팀 스피릿 훈련을 하다가 이게 90년대 중하반으로 넘어가면서 RSOI 훈련이라고, 그러니까 그 한미 연합 전시 증원 훈련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2008년도에 키 리졸브 훈련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회담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된 건 팀 스피릿 훈련에서 RSOI 훈련으로 바뀐 건 북미 간에 이제 그때 당시에 협상 과정에서 팀 스피릿 훈련을 하지 않겠다라고 미국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팀 스피릿 훈련이 없어졌는데 그래 놓고 나서는 사실상 같은 성격의 RSOI 훈련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참 웃긴 겁니다. 이게 협상을 해서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지 이름을 바꾼다고 그게 안 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놓고 와서 이제 그 2008년도에는 키 리졸브 훈련으로 다시 바꿨는데 그 이제 바뀌게 된 연유가 그때 한참 나왔던 게 전시 작전권 이양 문제. 그러니까 미군이 가지고 있던 전시 작전권을 한국 측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작전권이 한국으로 넘어가면 한국이 훈련도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이 훈련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성격이 이제 바뀐다고 해서 이름도 키 리졸브 훈련으로 이제 바꿨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 이제 이름만 바뀐 거고 그 성격은 뭐 비슷한데요. 이게 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북한이 왜 이걸 가지고 민감해 하느냐. 북쪽은 전쟁 연습 안 하느냐. 뭐 남쪽만 전쟁 훈련하는 거 아닌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데 전쟁 훈련의 규모부터가 이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국군 한 20만 명 정도 참가하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 다음에 미군은 약 2만 명 정도 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한 10,000명 정도, 그 다음에 본토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또 추가로 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이제 훈련을 하는 거고, 여기에 뭐 항공모함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올해는 또 온다고 하더라고요. 항공모함도 오고, 뭐 최첨단, 뭐 미국의 뭐 랩터 같은 최첨단 전투기들도 참가하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해서 한반도 이게 성격은 뭐냐? 북한이 뭐 쳐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막아내고 전면전으로 확대해서 북한을 점령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점령하는 게 이 훈련의 최종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남쪽에서부터 휴전선 쪽으로 쭉 병력들이 이렇게 몰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형국을 띱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쪽에서부터 이 대규모 병력이 20만 명에 2만 명인데 22만 명이죠. 쭉 올라오다 휴전선에서 딱 멈추고 전쟁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멈추고 계속 올라오면 그냥 전쟁이 되는 거죠. 이 엄청난 병력이. 이거 거꾸로 이렇게 남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국에서 한 20만 대군이 평양에 들어와가지고 북한의 인민군하고 같이 휴전선 근처에서 전쟁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남쪽에서 난리가 나겠습니까? 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에 키 리졸브 그리고 8월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요렇게 좀 진행이 돼서 의뢰 3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는 자꾸 2월 말 얘기가 나와요. 네, 지금 이미 2월 28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정부에서. 보통 이제 2008년을 제외하면 3월 중순쯤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게 올해는 한 10일 정도 땡겨진 거죠. 그래서 왜 올해 10일 정도 땡겨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한반도에 좀 대화 국면이 열렸어요. 그리고 미국도 사실상 이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는데 사실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를 가진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군부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뭐 훈련 날짜 잡는 거는 사실상 군부의 실무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군부 쪽에서 아마 대화 기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좀 강경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추측도 있고요. 항공모함이 작년에는 안 들어왔거든요. 올해 이제 항공모함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디로 들어올지 서해로 들어올지 동해에서 그냥 머물지 이것도 상당히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규모 병력들 뭐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이런 걸 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추측이 됩니다. 특히나 요 기간과 고위급 회담을 맞추려고 지금 남쪽이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걸 보니까 요게 대화 분위기와 다른 어떤 기류 안에서 지금 배치되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네. 자, 요거 오늘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전면 수정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수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특정 보도를 한 건데요. 예. 원래 키 리졸브 훈련은 작전 계획 5027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 조선일보에서 주장하는 건 5027이 아니라 5029에 의거한 전쟁 훈련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29는 뭐가 다르냐면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급변 사태 시나리오를 6개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뭐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뭐 폭동이니 쿠데타니 뭐 여러 가지 급변 사태를 그 상정을 해놓고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군이 들어가서 그걸 정리하고 점령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웃긴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뭐 급변 사태, 예를 들어 뭐 눈이 폭설이 내렸다. 그런데 자위대가 들어와서 그걸 정리해주겠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완전히 뭐 주권이고 뭐고 개념이 없는 거죠. 네. 그냥 북한은 언제든지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보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게 나오는 건데 국방부 쪽에서는 이걸 이제 부정하고 있어요. 부정하면서 다만 이제 여운을 좀 남기는 게 모든 잠재적 상황을 잠재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5029라고 노골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사실상 그걸 다룰 것을 암시한 거죠. 네. 공식 확인하지 않았으나 조선일보가 쓴 것은 일정 정도 또 거의 그 뭐 식구들, 사실처럼. 패밀리들 네. 안에서 또 흘려준 거 아닙니까? 네. 흘려주면서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북은 또 발끈할 수밖에 없고요. 5029. 그렇죠.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지도부 네. 유고시란 말이에요. 북한이 제일 민감해하는 예. 내용이. 근데 바로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 어떤 나라가 사실 갑자기 뭐 미국이 제 아무리 한국 정부 우방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한국 대통령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유고시 그거를 어떻게 한국을 어떻게 정리할까를 그 군사 훈련을 네. 하고 있다면 한국 국민 중에 누가 그걸 아무리 뭐 대통령을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떠나서 누가 그걸 기뻐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을 갖고선 지금 훈련을 하겠다라고 조선일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국방부는 전면 부인하진 않는 거죠. 네. 남북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악재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 키 리졸브 훈련을 전후해서 이게 한반도 군사적 충돌 이런 것까지도 지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작년에도 사실 이제 키 리졸브 훈련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1년 내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 천안함 네. 사건이. 근데 지금 보면 그 키 리졸브 훈련과 함께 하고 있는 게 독수리 훈련입니다. 그래서 키 리졸브 훈련은 그 지휘관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휘소 훈련. 그래서 주로 이제 장교들이 벙커에 모여가지고 뭐 훈련하고 이런 건데 이 동시 병행하는 게 독수리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수리 기동. 훈련은 이제 야외 기동 훈련이죠. 기동. 그래서 실제 이제 사병들은 이걸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키 리졸브 훈련은 날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보통 한 10일에서 뭐 보름 이 정도 하기 때문에 3월 10일 날 올해는 이제 끝날 예정이고요. 근데 독수리 훈련은 4월 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을 거의 두 달 내내 야외 기동 훈련을 20만 명이라는 대병력이 주한미군까지 22만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달 동안은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특히 북한의 경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화 자리에 와서는 계속 말도 안 되는 주장 펼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회담이 깨졌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2달간 22만 명의 대병력이 북한의 뭐 급변 사태 때 북한을 점령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자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쟁 훈련을 하고 있으면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게 뭐 작년에 이미 이제 봐왔지만 북한의 입장은 그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걸지는 않겠지만 너네가 시비를 걸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식 대응 방법입니다.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군사적 충돌까지 가지 않더라도 북한이 어떤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핵실험을 한다거나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다거나 하는 상당히 그 남쪽과 미국에게 좀 심각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군사적 행위를 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부 언론에서 그래서 북의 이 3월 위기설을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예. 한반도 3월 위기설이다. 네. 저는 그게 뭐 단순히 우연히 나오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분석에서는 약간 좀 이제 주로 언론들에서는 북한이 뭐 후계 구도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안착화시키기 위해서 도발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근거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이라는 것 자체의 성격 때문에 한반도에 상당한 위기가 조성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3월에 군사적 위기가 조성될 것이다라는 고 보는 게 이제 맞는 관점이 아닌가 보고 3월 위기설 자체는 분명히 이제
근거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한테 먼저 국민들 잠재의식 속에 먼저 깔아놓는 거죠. 이거는 북한 북이 때문에 내부의 정적 불안을 그 수습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도발을 한 거다라는 것을 지금 먼저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거를 학습시키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정말 위험천만하다. 그 전쟁, 그걸 통해서 일어난 국지전이든 그 국지전에서 전면전이 되든 간에 그 불길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권도 그 불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간곡하게 그렇죠. 드리고 네. 싶은 말씀입니다. 남북관계의 과제와 전망을 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1일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가 여야 각 정당의 서신을 보냈고 그리고 북의 최고위원회의 명의의 서한이 국회에 전달이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 이게 군사 실무회담 결렬되기 전에 발송을 한 거예요. 근데 네. 오는 과정이 이제 오래 걸리니까 이제야 도착을 한 건데 예. 그래서 사실 군사 실무회담 결렬된 이후에는 아직까지 북쪽에서 이제 더 이상의 대화 제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보를 내면서 뭐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표현까지 썼는데 당분간은 뭐 더 이상 추가 대화는 제의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받았으면 사실 이게 중요한 계기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군사회담 결렬됐으니까 이런 거 다 이제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잘 살려가지고 북쪽에서 이제 공식 대화 제의가 공식적으로 온 거니까 이걸 국회에서 논의하고 정당들도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면 이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3월 위기설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당들도 이제 계속 남북 간의 정치 협상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좀 논의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대화 공세가 그렇게 계속되고 있고 막 이런데 지금은 어쨌든 그 군사 실무회담이 결렬이 되고 그리고 또 당장 눈앞에 지금 뭐 키 리졸브 훈련 이런 것들도 되어 있고 또 이 정세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막 뒤집혀지는데요. 평화와 전쟁이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대화와 전쟁이. 좀 전망을 해보면 어떨까요? 일단은 전망은 좀 부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키 리졸브 훈련을 뭐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뭐 한미 군 당국은 분명히 이제 강행을 할 거고요. 네. 강행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어떤 또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작년처럼 천안함 같은 미스테리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휴전선 근방에서 훈련을 하다가 실제로 어떤 남북 간의 충돌, 연평도 사건 같은 그런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또 사건이 발생하면 연평도 사건처럼 포탄 날아가고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확대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남쪽에서는 또 이제는 뭐 그냥 똑같은 규모의 대응만 하지 않겠다. 뭐 전투기로 폭격을 하겠다느니 뭐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고요. 남과 북이 지금 상당히 서로 이 충돌을 향해서 상당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화밖에 없는데 군사적 대화의 길은 이제 일단은 좀 결렬이 된 상태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할 수 있는 건 인도적 대화 아니면 이제 정치적 대화.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걸 대화로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인도적 대화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적십자 회담을 해야 되는데 한국 대한적십자사가 사실상 통일부의 지휘 아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지금 사실 이명박 정부 내에서는 가장 반복적인 부서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외교부보다 더 반복적인 뭐 그런 이제 상황이라서 사실 적십자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 그렇게 보면 정치인들이 나서는 것 외에는 지금 당장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없겠다. 그렇지 않으면 3월 달에 진짜 제2의 천안함 급의 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밖에 지금 뭐 예견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국회의담, 국회의원들의 그 소명의식, 책임감 이런 거에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국회도 좀 역할을 한 번쯤은 할 때가 됐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뭐
젊은 시절을 또 걸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휴전선을 정말 붕괴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랬던 시절을 또 6.15 시대를 또 누렸고요. 국회의원도 그런 좀 역할을 한 번쯤은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